이슈 플로우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장의 온도차가 조금 있는데 그 안에서는 뭐 앞서 들으셨다시피 굉장히 빨리 바뀌고 있는 모습입니다. 30분 전하고 지금 왜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도 김진환 전문가,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루 팀장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세 가지 중심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저희 담당 PB가 그러더라고요. 2024 특집이라고. 인터 배터리 2024, 그리고 엔비디아의 GTC 2024, 그리고 AACR, 암 학회죠. 네, 2024. 다 2024입니다. 자, 관련해가지고 하나씩 볼 텐데요. 우선 인터 배터리 2024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개막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 뭐 뉴스 찾아봤더니 전고체나 뭐 쾌속 충전 기술 막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자, 오늘도 시장 움직이는데 관련해서 전문가께서는 한 줄 평하시면요. 네, 행사가 끝나도 모멘텀이 지속되는 테마는 추적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재료 소멸만은 아니군요. 자, 그럼 이번에는 팀장님은요? 네, 전고체 배터리로 증명한 우리나라 기술이라고 지어봤습니다. 네, 뭔가 삼성의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제일 화제가 삼성 SDI의 그 전고체 배터리 로드맵 발표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삼성 SDI가 이렇게 10% 이상 급등이 좀 나왔다가 좀 내려가는 모습인데, 그렇군요. 오랜만에 상당히 급등이 이렇게 셀 업체가 나오는 게 처음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전고체 배터리 하면 차세대 배터리에서 최고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상용화는 상당히 좀 오래 걸립니다. 양산은 2027년이니까 앞으로 아직 지금 3년, 네, 3년 정도 남았습니다. 많이 남은 어떤 기술이긴 하나, 저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전기차 섹터 같은 경우에 기존 리튬 배터리가 아무래도 좀 밀도가 좀 높은 대신에 충전 속도 조금 느리고 대신에 질은 좋습니다. 그래서 용량은 좀 좋기 때문에 네. 그래서 초기에는 좀 각광을 받았죠. 예, 아무래도. 그런데 이제 전기차 업체들과 이제 여러 나라의 어떤 그 보조금도 이제 삭감이 되고 전기차 수요가 둔화하다 보니까 이제 전기차 업체들이 테슬라부터 해서 치킨 게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네. 전기차 가격을 좀 내렸고 내릴 때 가장 필요한 게 배터리 아니겠습니까? 배터리가 아무래도 전기차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배터리 가격 낮추는 그런 쪽으로 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업계가 눈을 돌리다 보니까 LFP 배터리 쪽이 이제 가게 된 거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국내 이제 배터리 3사들도 뒤늦게 LFP 배터리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참여를 하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도 관련주가 아무래도 저희 양극재 여러 이 3대 기업이 강세였는데 그런 것들이 좀 흐름이 어떻게 됐습니까? LF 배터리 쪽, 이런 쪽이 좀 가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아무래도 지금의 어떤 배터리 기술을 좀 뛰어넘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어떤 그런 기술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 가고, 그 다음에 기타 실리콘 응급제와 같은 전기차의 온도 충전 속도 같은 것들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 쪽으로도 가고, 그리고 또 이제 FE50법 해갖고 미국의 중국의 어떤 배터리 소재 부품 같은 그러한 기업들의 그러한 제품을 쓰지 않게 돼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반사이익이 받을 수 있는 또 이제 FE50법 반사이익 수혜주 전해질 이런 쪽도 좀 가고 그랬습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인터 배터리 이 행사가 이제 종료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이유를 저희는 봐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고체 배터리가 아닌가 합니다. 이 중에서는. 그래도 전고체. 네, 왜냐하면 이제 삼성 SDI가 이제 이 전고체 배터리 쪽에 이제 전력을 다할 거라고 이제 공표를 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삼성이 이제 나서는 섹터를 저희가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대규모 전시회를 하고 양산 계획까지 말할 수 있는 업체는 삼성 SDI 뿐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그쪽. 그래서 안 그래도 오늘 한농화성이나 레이크 머티리얼스, 그다음에 이수스펠트가 상당히 좋은 모습이고 네. 차트적으로도 지금 상당히 좋아요. 지금 바닥에서 반등이 좀 나오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들 좀 보시고 그다음에 기타 이제 SK온 쪽에서는 이제 빠른 충전 속도니까 실리콘 응급제 하면은 애경 케미칼. 네. 그다음에 이제 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이제 파우치형 배터리 쪽이니까 그렇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파우치형 배터리 쪽에 이제 LG와 이제
파우치형 배터리, 레이저 세정 장비를 공동 개발한 IMT 이런 것들이 좀 부각이 안 됐어요. HBM도 있는데 네. 이런 종목들 정도 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지금 좀 센데 눌림목대 들어가면 아, 되겠습니까? 센가요? 네, 지금 7% 넘게 움직이고 있어서 관련주 중에 좀 강한 편이거든요. 저희 뭐 안 그래도 저희 자료 작성이 그저 10시에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방송을 네. 땡길 수도 없고 진짜. 그래서 예. 저희 뭐 팀장님하고 저희 다 아시는데 저 그렇죠. 10시에 이미 저희가 작성해서 드리면은 그 사이에 또 올라가고 방송 중에 또 얘기하려고 그러면 이게 높은데 이걸 또 사시라고 할 수도 없고. 예, 10시에 그때 네. 약간 바닥 딛고 다시 그죠. 튀네요. 예, 그렇게 그래서 됐군요. 예. 요거는 근데 조금 더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네. 추세가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는 전고체 쪽에 포인트를 좀 맞춰보자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자, 팀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확실하게 우리 힘으로 좌지우지할 수 없는 그런 매크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네. 2차 전지는 좀 확실하게 바닥이 잡혔다라고 좀 감히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요? 일단 완성셀 기업과 2차 전지 양극재 기업들은 바닥 대비해서만 아직도 고점 대비해서는 많이 멀었지만 바닥 대비해서는 30% 이상 올라간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가 사실 2차 전지라는 종목들이 다 올라갔으면 좋겠지만 2차 전지도 반도체를 봤을 때 사이클이 있어요. 그래서 완성셀, 리튬, 양극재, 분리막, 전액 간 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음극재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음극재 사이에서 나왔던 게 전고체인데 그런 거죠. 저는 양극재랑 리튬이 가장 안전하게 매매하기 좋다. 실적이 가시화가 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전고체랑 실리콘 음극재 같은 경우는 현재 기술 개발 단계이고 실적을 확인하려면 2027년, 2028년까지 기다려야 되지만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가격이 상승했을 때 개인에 의한 상승이 아니고 외국인과 기관에 의한 상승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매매를 해봐도 된다라고 말씀드리지만 네. 중장기적인 접근보다는 매매 관점 접근하는 게 좋다라고 판단됩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저는 이제 피디님께서 2024 이제 특집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저는 그만큼 이 한 줄 평을 좀 심사숙고했습니다. 왜냐면은 2차 전지이기 때문에 한 줄 평을 잘못 지으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화가 많이 나시기 때문에 오해하실 수 있죠. 네, 굉장히 그래서 네. 일단은 전고체 배터리로 1등을 하자라고 하려고 하다가 이제 우리가 아직도 3원계 배터리는 1등입니다. 근데 점유율을 많이 뺏겼을 뿐이에요. 근데 뭐 중국을 포함하면 뭐 CATL이 많이 치고 나오지만 이제 중국 시장을 제외하고 나서는 아직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1등입니다. 그다음에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는 아직도 시제품을 개발하겠다고 출사표를 내놓은 해외 기업도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전고체 배터리 1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해요. 선점한다라는 선점한다. 거죠. 그다음에 예. 선점한 다음에 아직도 이제 3원계도 우리가 1등을 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도 1등을 할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저는 유심히 봤던 게 이 배터리 인터 배터리 대회에서 나왔던 뉴스들이 사실 좀 2차 전지를 보수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께는 뭐 다 아는 내용인데? 라고 생각할 수 그럴 있어요. 수 있죠. 그렇죠? 뭐 우리나라 워낙 2차 전지 잘하고 있는데 뭐 잘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뭐 별거 없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한 가지 봤던 거는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시점이 저는 2028년으로 봤었는데 삼성 SDI가 2027년으로 땡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거기서 만약에 이런 삼성 SDI가 이 포부를 밝혔을 때 개인 투자분들이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은 시큰둥하고 있겠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는 얘기가 모습을 흔들고 달라지죠. 있어요. 그래서 뭐 전고체 배터리 이야기 나왔으니까 네. 삼성 SDI가 한 3% 올랐다? 그럼 그러려니 하겠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0% 이상 상승했단 말이죠. 그 무거운 종목이. 네. 근데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의 순매수가 특히 강한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 수급 동을 보더라도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2차전지를 통틀어 보면은 양극재랑 리튬은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있어요. 근데 셀은 조금 외면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제 금양이랑 장비 쪽 수급 들어왔고 네. 오늘은 삼성 SDI가 외국인과 기관이 강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소외받았던 섹터로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있기 때문에 매매를 잘하시는 분이 한다면 양극재나 리튬 쪽 계속 보셔도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매매를 못하시는 분들 전고체 쪽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삼성 SDI 밸류체인을 준비를 해왔는데 조금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관심주는 제가 쭉 불러드릴게요. 삼성 SDI, 코스모 신소재, 강원에너지, 대주전자재로 제2호입니다. 이게 딱 플로우예요. 일단 전고체 관련해서는 삼성 SDI고 삼성 SDI에다가 양극재를 납품하는 기업이 뭐 에코프로 BM도 있지만 코스모 신소재랑 강원에너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면 실리콘 음극재를 대주전자재료가 만들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대주전자재료가 실리콘 음극재를 만들면 실리콘 음극재를 감싸는 CNT 도전재는
GEO가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한 방에 그냥 삼성 묶어서. SDI 전고체 밸류체인을 다 말씀드렸으니까 네. 이 중에서 나의 실력대로 나의 관심대로 골라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편리합니다. 패키지네, 패키지. 그럼 팀장님께 궁금한 게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셋업차라든지 기술들이 발전하고 그래서 오늘 강하게 가는 거는 좋은데 사실 한 2, 3일 전부터 테슬라 쪽이 계속 안 좋잖아요. 그게 판매 부진이라는 그런 단어고 뭐 독일 공장 잠깐 멈추면 뭐 해결되겠지만 이렇게 판매가 부진하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상승이 조금은 길게 연속성이 있을까? 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확실하게 저는 2차 전지 관련해서는 늘 긍정 의견을 말씀드리지만 네. 드라이빙은 실적이 확인됐을 때 거는 게 맞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실적이군요. 양극재나 리튬 이런 것들은 감산 뉴스 나오고 뭐 테슬라가 이런 악재성 나왔는데 예. 다행히 또 견조한 모습 보죠. 테슬라 일봉 차트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많이 꺾였거든요. 네, 근데 맞아요. 포스코나 에코프로 BM을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는 나오지만 저점은 이탈하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들이 테슬라 뉴스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견조하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당연히 양극재나 완성세를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갖고 가되 뉴스가 나왔을 때 우리가 예상했던 3% 이상의 변동성을 보여준다면 네. 그때는 매매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거고 나중에 2024년 1분기 실적 확인하고 나서 안전하다라고 판단되면 그때부터 드라이빙을 걸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빠른 순환매 속에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는 2차 전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조금 더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주최를 하는 GTC 2024, 그러니까 세계 최대, 지금 미국에서 열릴 예정이고요. 인공지능 컨퍼런스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또 삼성이 또 존재감을 보여줄 그런 상황인데요. 자, 팀장님 한 줄 평 하시면요. 네, 성장성은 좋은데 너무 유명해졌나 봐요라고 지어봤습니다. 너무 유명해졌나 봐요. 자, 전문가님은요? 네, 반도체는 이제 허리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발부터 얘기를 좀 해주시고 계셨는데 허리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오늘 팀장님 너무 유명해졌나 봐요. 이거 약간 찝찝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좋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제 투자 원칙이 있을 때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그러시잖아요. 네, 그래서 반도체 이야기 지금 처음 드린 것도 아니고 맞아요. 반도체가 좋은 모습 보여준 건 한 6개월 넘은 것 같고 예. 무섭게 상승한 지는 한 3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제가 이제 저랑 전문가님이랑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한 2%, 3% 올랐는데 외국인과 기관에 의한 순매수가 정말 베스트죠. 베스트죠. 매매 타점이죠. 예, 예. 근데 이제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다 갭을 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갭을 떠버리는데 이것도 만약에 외국인과 기관에 의한 갭이면은 눌림목 공략을 뭐 오늘 오후든 뭐 내일 오후든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것마저도 아닌 거죠. 지금 시장상을 보면은 코스피 전기전자의 외인 순매도가 나오고 있고 코스닥 네. 같은 경우도 외인 순매도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이 코스닥 IT 하드웨어입니다. 근데 이 외인과 기관은 정말 냉철하게 매매를 해요. 예. 이거 좋은 건 알겠는데 내가 들어가면 물릴 것 같다고 판단되면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누이 전문가님과 제가 말씀드리는 게 갭을 떴을 땐 일단 경계를 해야 되고 갭이 떴을 때 외국인과 기관이 사면 내가 리스크를 감수하고 들어가겠지만 갭까지 떴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한다고 한다는 것은 그게 이제 외국인과 기관도 이제 약간 위험한 자리는 피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렇게 해석해야 뭐 되는군요. 오늘 제주반도체나 네. 엑시콘이나 네오셈 이런 종목들 보면은 엇갈려요. 네, 이제 엑시콘 같은 경우는 양봉을 유지를 하고 있지만 윗꼬리가 꽤 길고 네, 약간 내려왔죠. 그다음 제주반도체랑 네오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음전환 됐습니다. 그런 모습들 보고 있고 수급 동의를 본다라고 하면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뭐 매도세를 보여준다고 해서 그러면 반도체가 끝난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엔비디아가 꺾이는 순간까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강세를 보일 겁니다. 그러면 이 호재가 나왔을 때 이거를 기대감으로 보느냐, 단기 재료 소멸로 보느냐 이런 건데 답은 안 정해져 있습니다. 네. 이게 내가 위험해 보이면 그냥 단기 재료로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일단 오늘 정말 오전장에 갭상승 뜨는 거 보고 성장성 좋으니까 공략해 볼까요? 라고 한 줄 평을 지었다가 외국인과 기관 매도세 나오면서 음전환 되니까 이제 한 줄 평이 바뀐 겁니다. 바로 바뀐 너무 거죠. 유명해졌나 봐요. 그래서 개인 투자분들이 접근하시는 거, 개인 투자분들께서 네. 반도체 공부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 매매는 다른 관점이니까 성장성은 남아 있으니까 눌림목 공략을 하되 오늘은 아닌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엇갈리고 있는데 관심주들은 좀
줄여주시면요. 네, 우선 매매를 정말 잘하시는 분 당연히 제주반도체, 엑시콘, 네. 네오셈을 관심 종목에서 지우시면 안 된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HBM 관련해서는 가장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하는 오픈리스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저는 태성을 가끔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예. 실적도 괜찮고 기술적 위치 괜찮고 아직 앞에 있는 종목들이 뛰쳐나가지 못했지만. 앞에 종목들이 뛰쳐나갈 때 그 뒤를 안전하게 따라잡는 종목은 태성이 있으니까 좀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반도체. 큰 그림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단기적인 등락에 대한 부분을 수급적인 이유까지 붙여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전문가님 여쭤보도록 하겠는데, 허리다. 이렇게가 뭔가 살짝 조급해지는 감도 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우선 뭐 간밤에 뭐 엔비디아가 또 사상 최고가로 마감을 했고, 그다음에 AMD도 같이 뭐 신고가로 마감을 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한 2.4%대 정도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예전 작년인가요? 거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대 상승하면 뭐 거의 급등이거든요. 엔비디아가 뭐 거의 센 편이죠. 네, 크게 오르면은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렇게 올랐었는데 최근에는 엔비디아가 뭐 크게 안 올라도 다른 뭐 인텔이나 기타 여러 가지 뭐 반도체들이 뭐 상승을 하면서 동반 상승해줘서 2%대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안 그래도 저도 뭐 당연히 이쪽 반도체 쪽을 오전장에 저도 봤었거든요. 봤었는데 이제 저는 그런 느낌이에요. 반도체 쪽도 계속해서 그러니까 순환매입니다. CXL 같은 경우에 저희 HBM이 지금 최근에 다시 또 강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CXL 관련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이번 뭐 저희 지금 다루는 어떤 행사 이슈도 있고. 전문가님께서 일정대로 봐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거에 딱 맞더라고요. 그죠. 네. 예, 그대로 CXL이 나왔어요. 네. 3월 26일 일정인데 벌써 어제 뭐 삼성전자가 파트너를 뭐 모색한다 이런 미국에서 파트너를 CXL 파트너를 모색한다 이 기사가 구체적이네요. 갑자기 또 시외에 나왔어요. 네.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간 외에서 뭐 네오셈이나 엑시콘 이런 것들이 셌죠. 상승이 나왔고 네. 좀 저평가되어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엑시콘 같은 경우에 오늘 조금 제일 대장으로 나서는 모습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하위 섹터가 돌아가는 시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번 또 이제 시세가 나온다면 이제 온 디바이스 남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이제 순환배 미리 전망해 보십니다. 얘기를 계속 얘기 드리고 있는데 예. 우선 아직 CXL 쪽이 아직 일정이 좀 남았고 지금 3월 달에도 지금 HBM3E의 어떤 시제품 양산 어떤 이슈가 하이닉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HBM 쪽도 아직 끝난 게 아니고 CXL도 끝난 게 아니고 그다음에 온디바이스 AI도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차피 지금 돌아가는 시세가 나오고 있고 이 우선은 저는 너무 공격적으로 얘기하는 1차 상승? 이 상승세가 엔비디아가 $1,000 가면은 이제 한 번은 좀 내려오지 않을까 싶은데 같이 봐야겠네요. 네, 엔비디아가 지금 $800대, $800대죠. 그래서 고정 지금 거의 $900 거의 근처인데 $1,000는 엔비디아가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아직까지도 내년 어떤 순위 기준에서 퍼가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맞네요. 예, 일반 어떤 빅테크 기업들의 퍼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뭐 세상을 주도하는 기업이 퍼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저는 좀 더 가야 된다. 좀 더 오버슈팅해서 강하게 한번 빡 쳐야지. 그게 뭐 시세가 한 번은 끝나거든요. 그 얘기고. 예, 뭐 예전에 뭐 테슬라도 그랬고 에코프로 BM도 그랬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시면 엔비디아도 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엔비디아가 안 가면 말이 됩니까? 예, 지금 그렇죠. 이 9,300조의 시장에서 그렇죠. 네, 오픈AI의 어떤 CEO가 말을 했었죠. 그래서 저는 계속 저번에 메타 CEO가 왔을 때도 계속 맞춤형 반도체 자기의 기업에 맞는 맞춤형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하니까 디자인 하우스나 뭐 설계 자산 IP 쪽 이런 쪽을 봐야 된다고 했는데 뭐 오늘 뭐 뉴로모픽 관련해서 뭐 카이스트에서 신기술을 개발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뉴로모픽. 네. 그 기사가 저도 안 그래도 나와서 저도 이쪽 관련해서 저도 지금 관심 종목에서 퀄리타스 반도체 이런 것들이. 네, 네. 그래서 이쪽에서 지금, 이 카이스트가 삼성전자의 28 나노 공정을 통해 개발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삼성전자로 이전할 거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뉴로모픽 관련해서 그 삼성전자 관련 있는 기업이 뭐 네페스아크, 에이즐랜드 이런 거였는데 결국에 역시 오늘 에이즐랜드가 신고가를 한번 치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세네요 지금. 저는 근데 이 종목들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좀 강력하게 얘기 드립니다. 그래서 물론 오늘 아무래도 반도체가 막 이틀 열흘 막 가고 막 그러진 않아요. 항상 보면은. 그래서 오늘 우선은 아침 고점 찍고 내려오면서
전고체 쪽이 좀 2차전지 쪽이 반등하는 좀 네. 그런 모습이에요. 순환매적으로. 네. 그래서 이쪽이 갔는데 앞으로 디자인하우스 쪽도 앞으로 보면 삼성전자 IP 공급하면 뭐 성장하는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거 아직 에이즐랜드 또 TSMC 쪽입니다. 네. 이쪽도 가야 되겠죠. TSMC가 어제 좋았거든요. 또 4% 미장에서 ADR이 또 다 갔어요. 가져가는 거군요. 네. 예. 그래서 이런 관계사를. 쪽들 가온 네. 칩스 이런 AD 테크놀로지도 지금 오늘 신고가죠. 예, 예. 이런 종목들은 모르겠습니다. 바로 갈지 아니면 좀 더 조정을 하고 아마 다시 한번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자, 관련된 종목들 말씀드렸고 또 온디바이스 AI도 다음 타자가 될지도 지켜보겠습니다. 아, 오늘 주제가 너무 중요하고 재미있어서 시간이 쉽지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마케 AACR 2024인데요. 자, 전문가님 한 줄 평하시면요. 네, 언제나 강했던 3월 제약바이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 그렇습니다. 통계로 가시고요. 이제 이번에 팀장님은요. 작년과 올해 다른 것은 기준금리나 기대감이라고 지어봤습니다. 네, 파월도 오늘 또 한마디 했었죠. 자, 전문가님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많이 다뤘으니까. 맞아요. 제가 표를 준비했거든요. 제가 이 표를 가지고 계속해서 제가 얘기를 드렸던 겁니다. 제가 3월 달은 바이오가 좋을 거라고 얘기했던 것이 네. 4월 AACR이 4월 5일이죠. 그거 전에 항상 3월 달이 이렇게 좋았습니다. 제약바이오가. 아, 그러네요. 예, 5.8%, 그다음에 3.7%까지.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자료를 제가 데이터 기반해서 계속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어제도 제가 우리 이거 다르지 않았나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기사 나온 것들이 또 막 오늘 막 갑니다. 뭐 AB온 같은 경우에도 가는 모습이고 GC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신라젠이 오늘 원래는 AACR 참가하는 거 저 알고 있었는데 네. 모든 파이프라인 4개를 AACR에서 발표하는 건 매우 드문 사례다. 뭐 이런 막 기사 나오면서 또 오늘도 팍 치고 내려오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관련주들은 지금 어제부터 부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고 4주나 남았습니다. 네. 이런 일정 있는 것들은 추적해야 됩니다. 아직 지금 관심을 처음 지금 받은 거기 때문에 첫 테마라고 하죠. 네. 그래서 좀 관심 받은 것들이 조금 이제 미리 받은 것들은 오늘 조금 내리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뭐 루닉 같은 경우에도 지금 초록을 발표하는데 그 종목도 오늘 상승이 나왔다가 좀 내리는 모습인데요. 네. 뭐 이런 종목들 추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우리 저희 방금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금리 인하 기대감이 가장 크게 반영되는 것이 제약바이오입니다. 그래야 투자하니까요. 네, 흔들려서. 예. 뭐 여러 가지 자료를 봐도 금리가 오르잖아요. 그럼 제약바이오 내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금리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는 제약바이오 거죠.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네, 참았던 맞습니다. 거 나온다는 네. 거죠. 짧고 간단하게 얘기 드립니다. 그래서 네. 결론적으로는 이제 저는 여기 AACR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어제도 다뤘다시피 5월, 6월 계속해서 뭐 학회들이 있거든요. 많아요. 예, 거기에다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제 재점화됩니다. 어제 시간상 제가 파월 발언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다른 코너에서. 예, 모르겠습니다. 네. 네. 경기 침체 관련해서 조금 기대해 더 주십시오. 저는 고민하는구나를 느꼈어요. 저는 금리 인하는 저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네. 예, 근데 침체만 안 된다면 난 인하하겠다. 네, 프로그램 뭐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들으셨죠? 금리 인하 예. 기대감이 저는 계속 3월 달은 이어져요. 예, 그렇기 때문에 AACR도 있는데 이제 앞으로 향후 이제 일정들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하고 이제 합병 이슈가 2, 3개월 안에 또 돼야 됩니다. 네, 이것도 뉴스 언젠가 또 나올 거거든요.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예, 이런 종목도 한번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학회는 파도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일정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자, 팀장님께서는 금리 인하를 딱 직접적으로 딱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신 표를 보면서 정말 강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전 미리 좀 알려주지. 약간 이런 생각에서. 올해는 더 강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렇군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약바이오 참 좋아하시는 분들 계셨는데 사실 제약바이오가 오랜만에 붐을 일으킨 거거든요. 근데 그렇죠. 3월에도 잠깐 나왔으나 시세 연속성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뭐 2018년, 2020년 이렇게 제약바이오 붐, 코로나19 외에는 정말 독보적으로 추이가 이어졌던 적이 없었는데 네. 어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나오면서 사부작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었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때 한번 슈팅 나왔다가 눌림목 만들면서 다시 슈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는 난 정말 투자를 못하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는 투자 가능하다. 하지만 이제 적자가 지속 중이면서도 기술특례 상장 기업이 아닌 종목 권해드리지 못하겠지만 기술특례 상장 기업이거나 아니면 기술 이전 이제 임상 이상까지 진행한 다음에 기술 이전하면서 마일스톤 받는 기업들 그다음에 그것도 불안하시면 셀트리온이랑 삼성 바이오스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 유감스럽게도 이 AACR 관련한 종목들을 바닥을 잡기엔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부각되면서 어제 강세를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매매를 잘하시는 분들은 뭐 레고캠 바이오나 뭐 이제 파로사이 바이오 이렇게 이미 슈팅이 나온 종목들 매매 가능할 것 같다라고 판단했는데 상대적으로 안전할 것 같아요. 수급이 괜찮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매매를 잘 못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너무 유명한 종목, 뭐 한올 바이오 파마나 뭐 ABL 바이오 아니면 뭐 GI 이노베이션 이 정도 될 거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저는 그나마 이제 뭐 면역 항암제 기술 이전 뉴스, 뭐 파이프라인 기술 이전 뉴스, 그다음에 AACR뿐만 아니라 6월달에 있는 미국 임상 종약화에 참가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진 종목들은 한 에이프릴 바이오랑 GI 이노베이션 한 두 종목 정도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2024 특집으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관련된 종목들 하나같이 다 괜찮은 것 같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플로우였습니다.